안녕하세요. 이다음병원의 노기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A부터 Z까지 시리즈 1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위장의 내용물이 뭘까? 그러면 위산이 있겠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있겠죠. 그다음에 위장에 소화할 수도 있고, 물론 침도 있습니다. 내려온 침. 그 외에도 뭐냐면 그 소화가 되면서 생기는 가스, 이것도 위장의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역류하는 현상을 위식도 역류라고 하는데, 식도염을 동반하는 경우를 K21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명 코드가. 그다음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는 위식도 역류염이라서 K219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식도 역류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는 건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 목이 아프면 뭐 목이 아픈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위식도 역류에는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본인이 뭐만 먹고 나서 좀 소화 안 되면 뭐 목이 컬컬해, 뭐 먹고 나면 뭐 등이 간질간질해, 뭐 하고 나면 코를 많이 골아, 이게 합병증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보면은 이비과적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요, 만성 후두염, 인두염, 중이염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가 잘 썩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가 잘 썩는 분들이 사탕을 많이 먹어 썩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는 동안에 역류가 돼가지고 이 치아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우식, 뭐 치주염, 또 구취도 알려지는 합병증입니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따지면 만성 기침, 만성 기관지염, 천식, 심한 경우는 폐렴까지도 알려진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식도염이라든지 식도궤양 협착, 또 피부는 주사피부염, 아토피, 뭐 흉통, 불면, 수면증 무호흡, 코골이가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탈모도 연관이 있습니다. 디루성 피부염, 두피 소양증, 두피 통증, 또 안면 발진,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열나는 거, 건조한 느낌, 또 두통, 어지럼증, 턱관절 통증도 있어요. 귀소리, 귀통증, 귀에서 이석증, 어지러운, 안구 건조, 안구 침침, 시력 저하, 안구 통증도 있어요. 또 아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혀통증이에요. 혀통증도 관계가 있습니다. 구강 건조, 구강 건조하게 되면 구취가 따라오는 거고요. 구취가 있고 구강 건조가 심하면 혀통증이 따라옵니다. 딸꾹질, 트림, 구역, 하품, 졸음, 숨참, 두근거림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목, 어깨 등 관절통, 뭐 등에서 불난다, 등에서 열난다, 등이 차갑다, 등이 가렵다 관계 있고요. 다리 저림.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 관절이 잘 붓거든요. 그러면서 골프나 운동하다가 다치면 골프회보나 테니스볼가 잘 낫지 않게 되고 시작되게 됩니다. 또 손가락 통증, 손발이 차다든지, 하지불안 증후군, 소변장애, 장염 등이 위식도 역류 등의 또 다른 알려지지는 않는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식도 역류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합병증이 생기고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식도 역류는 왜 생길까요? 위장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위장의 운동을 잘 봅시다. 위장은 어떻게 움직이니 보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게 늘어나요. 늘어난 다음에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과 소화액이 섞이고 이 몸체에서 또 위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잘 소화가 돼서 이게 뭐 소화가 잘 되면 죽처럼 돼서 여기로 나갑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위장의 운동에 문제가 있고 이 식도에 문제가 있고 잘 안 내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운동은 위식도 역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솔직히 왜 위장의 운동력이 나빠지는지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역류가 되면 역류되는 음식에 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산제를 먹는다거나 인위적으로 위장의 운동을 좀 늘리는 위장 운동 촉진제 같은 걸 쓰는데,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지 실제로는 위장의 운동을 개선시키는 건 아니죠. 가장 위장이 운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은 위장이 굳어지는 담적 때문입니다. 담적이 뭐냐면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위장벽이 저렇게 변성이 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독소가 생기는데, 독소가 위장 외벽에 스며들면서 변성이 되고 굳어지는 걸 담적이라고 하고,
위장 입구나 위장 상복부 쪽이 과식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굳어지거나 붓게 되는 걸 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의 운동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또 위장의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잘 혈액을 공급해 주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은 얼마나 건전하느냐, 장은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위장 운동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식도 역류를 방어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위가 음식이 역류되는 건 1차적으로 식도에서 막아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식도의 마가즘이 잘 유지되도록 횡격막이 잘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또 위장도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죠. 그 외에 또 하나가 뭐냐, 정상적인 위장 기능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에서 위장으로 충분히 혈액을 공급해주고, 식도는 원래 일방통행이거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연동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장도 튼튼하게 혈액 공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토하해서 식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돼서 건강한 장을 유지하지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환자분이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과식과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서 복압이 늘겠죠? 역류가 일어나고, 비만, 뱃살이 나와도 역류가 일어납니다. 둘째로 먹고 눕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운동을 하셔야지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입구, 여기 입구가 느슨해지면서 압력에 대해서 버티질 못하고 압력 소화도 잘 안 되면서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역류가 일어납니다. 초콜릿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위장의 입구에 압력을 떨어뜨리는 데고요. 또 과한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도 안 좋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하부식도 관략근의 조임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영향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생리의 때쯤에 되면 자꾸 취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호르몬 약을 먹는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혈압약 중에 일부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천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꾸 토하는 거 아주 나쁜 거고, 입이 자꾸 건조해져서 타액이 부족해도 이 식도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꾸 타액을 뱉는 것도 이 위장이나 식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이 또 안 좋으면 역류가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또 가스가 뱃속에서 많이 생겨도 역류가 일어나는데, 제가 가스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을 일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음식 안 좋습니다. 그다음 유제품 안 좋고요. 콩, 두부. 근데 두부보다는 콩류를 좀 조심하고, 두부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양파, 마늘, 그다음에 당분이 많은 과일도 가스를 만들고요. 탄산음료, 그다음에 대체당이나 인공감미료 별로 안 좋으시고요. 꿀 같은 경우도 가스를 좀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꿀을 많이 타 드시는데, 그냥 꿀 같은 경우도 잘 먹으려면 연밀이라 그래서 한방에서는 꿀을 달여서 불순물을 좀 걷어내고 쓰는 방법인데, 그렇게 쓰면 괜찮긴 한데 그냥 꿀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환자들 중에는 꿀 먹고 속 들이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장류, 특히 고추장, 쌈장, 초고추장 이런 것도 가스를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의 운동을 떨어뜨리는 정도예요. 위장을 떨어뜨리면 음식이 오래 머무르죠? 그러면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는 음식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고지방 식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떫은 음식 안 좋습니다. 떫은. 요즘에 나오는 음식 중에 떫은 음식인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정 과일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과일을 먹으면 요즘에 드신 분들이 많이 취하거든요. 또 점성이 있거나 끈적이는 음식들 조심하시고, 가공식품 익히지 않는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데, 위식도 역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사가 해줘야 될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제산제나 주고 또 소화제나 주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양치의 채기를 없애주고, 위장 외벽에 담적을 없애주고, 위장과 식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장에서 가스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치료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환자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주의하시고, 운동 좋아하시고 조심하시고, 식생활 습관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알려진 합병증과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을 잘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나는 늘상 소화도 좀 안 되고 이런 것도 나타나면 근본 원인이 거기 있었네, 그죠? 그래서 목 아프면 뭐 항생제하고 진통제만 먹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당한병원 노기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